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과 애플 쇼크에 주목하며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애플 부품 공급업체가 애플의 아이폰 XR 등의 생산을 줄일 계획을 애플 측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애플은 4% 이상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1% 넘게 하락하며 25,017.81에 S&P 500 지수는 1.66% 하락한 2,690.80에 거래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 넘게 하락하며 7,028.4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국의 금리가 여전히 매우 낮다면서 연방준비제도는 점진적인 금리 인상의 경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윌리엄스 총재는 뉴욕에서 실시한 강연에서 우리는 금리를 인상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1월 미국 주택 건축업체들의 신뢰도가 하락했습니다. 전미 주택 건설업협회 웰스파고에 따르면 11월 주택시장 지수는 60으로 전월 68보다 하락했습니다. 한 경제학자는 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인상에 대한 건설업자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현지 시간 19일 금강산 관광 재개는 머지않은 시기에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 회장은 금강산 관광 시작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남북 공동 행사에 참석한 뒤 이날 강원도 고성 동해선 출입국 사무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 회장은 미국에서 제재를 풀어주면 곧바로 남북 경협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효은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약 19거래일 만에 코스피는 2100선 그리고 코스닥은 700선까지 회복하면서 마감했는데요. 특히나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KRX 헬스케어 지수는 3%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특히나 나스닥 지수는 3% 넘게 급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연준의 부의장은 그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뉴욕 총재는 다시 한번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 피력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국의 경제 지표가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소비와 투자는 모두 위축됐고 이것은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하다는 분석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 타임에서는요. 어제 우리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이 사모펀드인 KCGI가 한진칼 지분을 매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이 주식시장에서 주주 행동주의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올 3분기에 어닝쇼크 실적이 나왔지만 오히려 주가는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을 받고 있는 종목들인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신한금융투자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과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먼저 간밤의 뉴욕 증시부터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3% 넘게 하락했는데요. 조금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빵주가 어제 전부 다 빠졌습니다. 이 CNBC를 보니까 이 빵주가 이제 완전한 베어마켓으로 진입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더라고요. 부지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미국 시장 하락 된 흐름들을 아침에 살펴보신 투자자분들이 좀 깜짝 놀라면서 이거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할 텐데요. 일단 틀릴 수 있습니다만 저희 전망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투자자분들이 조금 너무 불안해 하실까봐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일단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한국의 거래소 기준의 지수는 좀 빠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심리적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락을 하면서 지수는 좀 빠질 것이다. 즉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지수는 빠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런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빠질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른 쪽에서 과연 빠질 것이냐인데, 전반적인 상황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오늘 미국 시장 마감되고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올해 들어와서 올해 2월달 이후로 계속 흘러왔던 흐름들이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해주었고, 반면에 여타 신흥국들은 2월달 이후로 계속 줄줄줄 하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어요. 특별히 6월달부터 8월달까지의 과정은 훨씬 더 심한 흐름의 그런 이격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은 오늘 마감을 하면서는 그게 거꾸로 기능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날이었습니다. 즉 미국 시장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빠지고 신흥국 시장은 좀 덜 빠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 이유 중에 가장 구체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유가가 오늘 올랐고요. 올라서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의 달러화도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96점 현재 06으로 한 0.3% 정도 빠져 있고요. 또 하나 유로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죠. 미국 유럽에서의 브렉시트가 어떻게 단행될 것이냐 이었는데요. 거의 이제 협상을 하는 분위기로 점차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렉시트가 하드 브렉시트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드디어 계속해서 하락만 하던 유로화가 반등을 시작했다는 거. 1.12까지 떨어졌던 유로화가 1.145까지 지금 올라왔다라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원화도 같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해외 자산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회피할 이유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기술주들에 대한 타격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 미래 실적에 대한 전망 하락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건데, 해외 쪽에는 그럼 어떠느냐? 그동안에 계속 나빴는데 지금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흥국과 미국 시장의 차별화가 역으로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오늘 미국 마감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몇 가지 악재가 터졌는데요. 첫 번째, 가장 큰 악재로 볼 수 있는 것은 애플입니다. 애플의 아이폰 XXR의 제품 제조에 대한 상황들이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관련 해당 업체들 밑단에서 제품과 부품을 공급해주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고, 애플도 판매가 줄어들 걸로 예상하니까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애플의 아이폰은 대단히 중요한 게 마지막 디바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네트워크 시장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출입문이라는 것이죠. 아이폰이라는 디바이스는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이 흔들리게 되면 기술주 전반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국의 상황이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밸류 체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XR 판매가 줄어들 것이다. 근데 사실은 조금 더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게, XR이 왜 판매가 저조한지는 나중에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의혹하고 있는 건 뭐냐면,
XR은 판매가 저조가 되지만 다른 XS나 XS Max나 이런 쪽에서 판매가 증가해서 예상했던 XR 판매가 줄어든다면 그건 상관없는 얘기예요. 대수는 줄어들어도 마진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애플은 XR의 매출을 전체 이번 X 시리즈에서 절반 정도의 포션을 생각하고 세팅을 했다는 거죠. 근데 XR을 사람들이 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아이폰 유저들은 프리미엄 유저들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도 그냥 지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격이 높기 때문에 판매는 좀 줄어들 거로 예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SP가 올라가잖아요. 평균 그 판매 단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마진은 그렇게 크게 줄지 않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애플이 대수 이제 공개 안 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지난주에 그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중국 쪽에서 애플 판매량 감소는 실질적으로 애플 총 매출에 타격은 입힐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그게 인장돼서 XR이 떨어지는 과정이라면 아무래도 오늘 미국 시장의 하락은 적절한 하락이었다. 정당한 반응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은 나중에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째 되었던 시장이라는 건 굉장히 빠르고 민첩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조울종 환자이기도 하죠. 정말로 내용을 정확히 분석해보고 반응을 하면 되는데 내용 분석을 정확히 안 해보고도 그런 것 같아 하면 반응을 하죠. 먼저 이미 반응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워낙 고공행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빵스 주식들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혼자 진짜 독주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고공행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하락하는 부분이고 다른 쪽에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빵스 주식들의 조정폭이 어느 정도로 마무리되는 그 순간이 미국 주식 조정의 마무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하나 더 추가적인 악재를 보면 그 마이클 저커버그의 페이스북이 계속해서 지금 소음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영향을 좀 미친 것이고요. 또 하나 좀 규모는 작은 회사지만 이 빵스 주식이 바로 곁다리에 있었던 회사가 엔비디아라는 회사죠. 엔비디아가 아시다시피 지금 그 비트코인 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폭으로 펑펑펑펑 떨어지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에 뭐 한 1,000몇백만 원씩 하던 게 지금 $5,000대 후반까지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은 매출을 한 가장 결정적인 한 축이 결국은 GPU를 이용한 채굴이었는데 채굴 시장이 죽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앞으로 미래의 가능성이 매출에 대한 전망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반영되면서 엔비디아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몇 가지 안 좋은 뉴스들이 터졌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그리고 연준 총재 중에 하나죠. 뉴욕 총재가 미국 경기 너무 상황 좋고 이렇게 되면 이제 금리 올려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선물 시장에서 12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은 69%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조금 떨어졌죠. 70% 중반까지 올라가던 게 70%가 깨졌으니까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총재 중에 서열 한 3위권 정도 되는 뉴욕 총재가 미국 경제 너무 좋고 그리고 우리는 중립을 향해 그냥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가야 한다는 톤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12월의 금리 인상은 상당히 유효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주고 이것도 시장의 악재로 작용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3.2% 하던 게 지금 3.1% 언더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국 시장에서 금리에 대한 쇼크는 지금 미국의 그 채권 금리 상황들을 봐서는 일부 조금 소화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엿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물론 시장을 짓누르긴 했습니다만 이거죠. 이 신흥국 입장, 한국 입장과 신흥국 입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 금리 인상이 미국 달러와 해외에 나가 있는 달러화를 미국으로 송환시키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할 것인지 여부가 신흥국 시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그걸 정말 완전히 온몸으로 체험한 게 지난 10월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데 지금 연준에서는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한 반응은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는데 미국의 10년 국채물 금리는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모종의 이 상황들이 어찌되었건 과거보다
위험 자산 회피로 막 도망가는 안전 자산을 향해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보다는 어찌되었건 뭔가 정리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종합해서 보면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나스닥이 3% 빠졌다 오늘 한국이 3% 빠질 것이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충격은 그렇게 크게 받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조금 나을 거다. 미국만큼은 아닌데 지수는 빠지지만 대형 주식들이 빠지기 때문에 개인들의 체감 지수는 조금 덜 나쁠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주 급락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요, 중국 당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독과점 혐의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제 마이크론 이 주가가 6% 넘게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해선 거의 반값인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봐 주시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많이 빠졌죠.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대표 기업들이니까. 중국의 대표 기업은 어디죠? 푸젠이죠. 푸젠 반도체는 중국의 디램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이렇게 눌려진 상황인데 중국이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격의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충격 상당히 마이크론 많이 받았고 한국도 충격을 받을 걸로 예상합니다. 이미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호가 나오는 거 보면 현재 호가가 삼성전자 물론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마이너스 3.7%,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2.5%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지수가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린 것이고, 근데 말이죠.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지금 내용이 뭐냐면은 공급이 부족하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거예요. 공급이 부족하고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것들을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반독점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비싼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뒤집어 보면은 대개 수요가 타이트하다는 거죠. 공급이 타이트하고 수요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네 그 국가의 세트 메이커들이 불리한 상황으로 하니까 니네 가격 낮춰라라는 거고, 가격 낮춰라라는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이걸 꺼내 들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요한 공격 대상인지 삼성과 하이닉스가 같이 곁다로 같이 끄는 아니면 주요한 공격 대상인지는 사실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뭐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에서 중국으로 봤던 특별한 뭔가 어떤 소식은 없다라고 지금 뉴스상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기적인 영향은 분명히 미칠 것으로 보여지나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뒤집어 보면 반도체 시황이 정말 여전히 좋구나. 여전히 좋구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죠. 공급이 부족하고 가격이 비싸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시장에서 참 대접을 못 받고, 근데 현장과 다른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은. 지금 보시면 가격이 너무 비싸고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독점을 걸겠다라고 하는 이 상황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격이 폭락해서 이제 주가가 너무 높으니까 주가를 알아서 먼저 빼고 있는 에비타를 2.5배 주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 건데, 하이닉스 기준으로. 웃기는 얘기라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 일로 인해서 반도체 주식들의 가격이 상당폭 떨어지게 되면 단기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뭐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단기적으로 좀 영향을 줄 것은 맞지만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우려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서열 3위라고도 하셨던 페드의 뉴욕 총재가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지난주만 하더라도 연준 부의장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았고요. 또 의장은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페드 측도 세계 경제 둔화를 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미국 경제 상황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너무 좋고 세계 경제는 나쁘니까 지금 이게 약간 엇박이 나는 발언들이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미국이 과연 내년에 금리를 4번 인상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생각에서 보면 연준 의장들의 의견이 갈라지기 시작했죠. 옛날에 너무 경기가 좋으니까 당연히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쫙 몰렸었는데,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건 금리 올리는 속도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세계 경기가 다시 올라오면 미국은 그대로 그냥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했다라는 건 시장 입장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지금보다 더 빨라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면 뭐 내년에 3번, 잘하면 2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장 입장에서는 나쁜 것은 아닐 것이고 어찌되었거나 미국 경기는 좋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게 합리적이고 당연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타 경기에 분명히 미국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코멘트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글로벌 시장 입장에서는 특별히 글로벌 위험자산 시장의 입장에서는 나쁜 시그널은 아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페드 의장이 세계 경제 둔화에 대해서 언급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중국일 것입니다. 중국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다 이런 분석까지 있더라고요. 자세히 한번 짚어봐 주시죠.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못 짚어볼 것 같고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금 중국의 구조는 우리나라 이제 80년대로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시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원래 공산당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일반 사기업들한테 넘겨주지 않죠. 그러니까 토지는 사용을 하고 사용비를 내게 만드는 건데 그 토지를 누가 갖고 있어요? 국유였습니다. 다. 그러니까 각 지방 성들이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성들이 그게 재산이었는데요. 그동안에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투자와 엄청나게 빠른 GDP 성장 속도를 보여주었는데 거기에 근원적으로 돈을 대는 요체가 뭐였냐면 토지였어요. 그래서 이 토지를 팔아서 그리고 계속해서 토지 가격을 올려서 거기서 돈을 땡겨가지고 그걸로 뭐 여러 가지 SOC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그걸로 계속 SOC를 하면서 투자를 늘려가니까 GDP를 유지했던 것인데 근원적으로 보면 중국의 GDP가 계속 10%대 중반에서부터 줄줄줄줄 흘러내리면서 6.5%까지 떨어졌잖아요. 죄송합니다. 6.5%도 굉장히 낮은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예전만큼 땅을 비싼 가격에 팔아서 돌리는데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고들이 막 나오는 것은 뭐 유령 도시들이 많다. 그리고 빈 주택들이 굉장히 많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로 어마무시한 돈을 현금 창출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현금 창출을 중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빠르게 유지되던 성장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 이 모든 전체적인 이 메커니즘이 막히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실질적인 GDP가 어느 정도인지 발표되는 것과 실제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 갭에 따라서 중국의 위기가 오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공산당이 단일 국가이기 때문에 제어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근데 어느 시점에 계속 이렇게 굴러가게 되면 제어가 불가능한 시점이 올 터인데요.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성장 속도를 줄이면서 이것들을 좀 받아들이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근데 어찌되었건 지금 당장이냐 아니냐 그 시점은 사실 누구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어를 계속하게 할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GDP가 실질 GDP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 위기는 정말로 시작된다. 중국에서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거나 여기서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의 마찰로 인해서 이런 무역 수지 쪽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렵겠죠. 아마 미국이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너 빨리 포기해라라고 압박을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두 글로벌의 큰 싸움이 시작된 건데 미국은 중국을 글로벌로 여기지 않고 싶은 거고요. 중국은 그 글로벌 G2로 가고 싶은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G1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건 그것 상당 부분이 부채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고 그 부채의 요체는 부동산 그리고 토지에 있다라는 점에서 이 토지 가격 하락과 부동산 시장의 급락은 그 중요한 핵심 요인들이 흔들린다라는 측면에서 주의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중국 시장 뉴스를 관찰해야 될 대목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분위기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이제 벌써 11월 20일, 이젠 11월도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2018년도도 이제 납해, 장이 폐장하기까지 이제 한 달여 남짓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말씀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를 한마디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영춘화가 꽃망울을 터트리려 하고 있다. 일부는 터트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지난주에 오래간만에 그 동강을 갔다 왔습니다. 동강을 갔다 보니까 동강 주변에 영춘화가, 여러분이 쉽게 얘기해서 개나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나리가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의아하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일찍 핀 건데 두 가지 관점이겠죠. 그 일찍 핀 개나리가 계절을 착각해서 일시적인 따뜻한 그 햇빛에 의해서 꽃망울을 터뜨렸는데 추운 겨울이 다시 오면 다시 수그러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이 봄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주시장도 마찬가지죠. 폭풍한 설이 계속 몰아치면서 끝모를 하락으로 빠져드는 듯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주시장도 이제 서서히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을 기다리는 개나리 꽃망울처럼, 이 영춘화의 꽃망울처럼 주시장에도 그저 꽃망울을 터뜨리는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이슈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의 지분을 매입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이제 국내 시장에서 주주 행동주의가 본격화됐다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평가 자산주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지난해 최근 2, 3년 전부터 국내 주식시장에도 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다시 한번 크게 부각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에 대비해서 천수답 증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주주 친화 정책, 다시 말해 친주주 정책이 부재한 것이 아니냐. 그 대표적인 것이 배당이 너무 인색하다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국내 대표적인 이 주주 행동주의를 표방한 사모펀드가 KCGI죠. 이미 이 KCGI 이 펀드 설정 때부터 나는 주주 행동주의를 선언하면서 펀드 모집을 했습니다. 이 KCGI가 한직칼 지분을 9% 매입하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섰다 하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한직칼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어제장에서는 급등하던 그 주가가 이 KCGI 측에서 나는 주주 경영권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소식과 함께 6.6%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최근 들어서의 급등은 계속 의미를 둘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KCGI는 경영권 위협보다는 경영활동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해서 그 기업가치 증대에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러한 행동이 기업가치를 향상시키는데, 그렇죠, 증대시키고 향상시키는데 일조를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는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냐면 첫째는, 자, 지금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요, 부도덕하고 비합리적인 대주주 및 경영질의 방만 경영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기업들은 살아날 수가 없을 정도가 이제 기업 환경이 조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 주주 행동주의가 바로 이 대주주라든지 일부 경영진들에 대한 경각심을 울리는데 충분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다고 본다면 합리적인 경영으로 인해서 기업의 실적이나 매출 환경은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합리적 경영과 기업가치 제고로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모습은 주가의 긍정적 요인으로 비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진칼 사태로 인해서 한직칼과 비슷한 기업 환경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종목들을 한번 그 종목들이 를 한번 살펴보면요, 그 종목들이 가진 배경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먼저는 취약한 대주주 지분입니다. 대주주 지분이 작은 기업들, 그리고 또 배당 성향이 낮은 기업들, 그리고 그 기업이
보유 자산이 과다한 기업들, 그리고 현금 비중이 높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 한진칼 사태로처럼 주주 행동주의 일부 펀드들이 집중 타켓 종목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이들 종목군을 한번 간단하게 간추려 보면은요, 네이버라든지 현대그린푸드, 현대백화점, 뭐 한국단자, 광동제약, 조광피형, 동원개발, 태광산업, 그리고 서희건설 등 제가 언급해드린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주식시장에 하나의 테마로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이들 관련주들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3분기에 어닝쇼크 실적이 나왔지만 반대로 주가는 계속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 평가를 받고 있거나 업황 개선 기대감을 받고 있는 종목들일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것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투자자분들이 하나 명심할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우리가 주식투자 격언 중에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격언이 있죠. 저도 증권사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만 저희 증권사 애널리스트라든지 투자 분석 리서치 팀에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그런 뉴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자, 이번 3분기 실적이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어닝 쇼크 수준의 아주 저조한 기업 실적을 발표해서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라든지 리서치 담당자들이 목표가를, 그 주식의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는, 그리고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기업들이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그동안 약세를 보이던 주가가 그 발표가 나오자마자 그 전후로 해서 주가가 다시 강한 반전을 보이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니까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참지 못하고 그 뉴스를 보고 매도하셨던 분들은 낭패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미 알려진 재료는, 그렇죠? 뉴스에 발표될 정도로 알려진 재료는 그 재료가 호재가 됐던 악재가 됐던 모두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보시라 하는 점입니다. 무슨 얘기냐? 호재가 회자되다가 뉴스로 정식으로 발표되면 그 호재성 재료는 희석된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또 악재는 악재로 회자되다가 뉴스로 악재가 발표되면 그 악재는 이미 주가에 모두 반영됐다고 보시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닝쇼크 수준의 실적을 발표한 이후 주가가 급등한 종목군들을 살펴보면요, 대표적으로 현대중공 발표 이후에 한 20% 가까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저조한 실적을 발표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 카카오 실적 발표가 다른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투자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 때문에이다, 그렇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넷마블과 NC소프트 같은 게임주들도 신작 기대감이 오히려 어우러지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 저조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 종목 이외에도 SK텔레콤이라든지 유한여행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좋지 않은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기업이 실적 악화 발표 후에 주가가 상승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거 명심하세요. 그 상승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기업의 성장 장세력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업황 회복이 있는 종목군들이 악재 발표에 반등을 하더라는 점이죠. 또 하나는 그동안 장기 하락으로 인해서 가격 메리트가 큰 종목군들이 반등을 주도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기업 중에서 기술력과 경영 마인드가 단단한 기업들들,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하락할 때는 주의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는 점입니다. 무조건 하락한다고 해서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업종 대표주를 포함해서 펀더멘탈 그리고 기술력이 좋은 기업들은 오히려 하락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번 어닝쇼크 실적 발표 이후에도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다 하나 더 첨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 리포트를 발표를 하는데 각 증권사에서 등급 하향 조정이나 목표가 하향 조정한 종목 중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유에 합당하는 종목군들은 역시 같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종목들 움직임 함께 살펴봐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 보면 되겠습니까? 네, 아주 우리 앵커께서도 이렇게 검정색 의상을 저와 같이 이제 입었는데요.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금일장 우리가 이제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금주 체크할 사항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은요. 사실은 이번 주는 사실 해외 증시는 다소 소강면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은 물량에도 크게 급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가 나스닥이 3%가 넘는 급락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다시 재개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자, 이거 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가지고 이 트럼프와 시진핑이 참 엄청나게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쇼잉하는 것도 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볼 정도입니다. 뭐 여튼 그래서 이번 주는 그로 인해서 급등을 하는데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이번 주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습니다. 22일 날. 그리고 23일 날은 반장만 열려요. 이 조기 폐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 주중반 이후에는 1월달 큰 이슈가 없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오히려 블랙 프라이데이로 본격적인 연말 쇼핑 시즌이 들어감에 따라 주식시장도 그렇죠? 소강면을 금지해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 영국의 브렉시트 진행 상황 메이 총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장관이 사표하고 다시 임명하고 역시 향후 영국의 브렉시트 유로존과의 협상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전개되는지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오늘 어제 새벽에 중요한 발표를 했죠.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장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떤 말이 나오느냐 처음에 관심이었죠. 왜 그랬냐면 지난주에 리차드 클라디나라는 연준의 부의장께서 미국 금리 인상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약간 비둘기적인 파적인 발언을 했죠. 그래서 과연 이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어떤 발언을 했나 봤더니 이제 기대가 컸나요? 금리 인상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취지에. 그래서 이 또한 뉴욕 증시가 급락한 하나의 원동력이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미국은 추가적으로 예정된 길을 금리 인상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니 해도 이번 달은 30일 있을 미국과 중국의 대통령 양대 스트롱맨들의 정상회담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날 또 우리나라 금통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리 인상 여부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11월 30일까지는 시장은 그렇죠. 급등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제가 모두의 영춘하는 꽃망울 터트리려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가 급락을 보였지만 저는 최악의 상태는 이미 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하락이 멈췄다고 하여 급락이 멈췄다고 하여 그것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고 금주 초에도 드렸습니다. 그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최악의 상태는 지났지만 그러나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까지 과정은 남아있다 하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매매 전략, 보수적인 매수 전략,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보수적인 매수 전략이 꼭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은요, 철저하게 실적 털 어라운드를 중심으로 한 종목으로 압축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압축된 종목 중에서 연말 예상 주도들을 제가 한번 업종별, 섹터별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쇼핑 관련주입니다. 자, 블랙 프라이데이 광분제가 이미 선풍적인 인기를 끄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포함해서 연말 크리스마스, 연말 쇼핑 시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매출 순이익이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 관련주들, 쇼핑 관련주는 백화점을 포함해서, 그죠? 홈쇼핑 관련주들이 포함되겠죠. 이 쇼핑 관련주들. 그리고 내수주 중에 대표주자, 음료수, 제거업체들도 꼭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올 연말 내년 연초 되면 하나의 테마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언제 터져도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현재영은 회장이 금강산을 방문했다 다시 돌아오셨죠. 따라서 아직은 아닙니다. 미국 제재가 풀려야 되지만 대북 관련주, 올 연말이 될지 내년 연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북 관련주들도 하나의 테마를 형식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주주 행동주의 펀드들이 한직칼을 매입함으로써 그 한직칼 주가가 급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노리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저포와 자산주입니다. 기업 실적이 펀더멘털이 좋고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이 굉장히 많죠.
주가는 지금 엄청나게 하락해 있고요. 그래서 이 저퍼와 자산주들, 대부분 고가주들이 많이 편입이 돼 있죠. 따라서 이들 저퍼와 자산주들이 하나의 테마로 형성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오늘부터 이 급락시에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매수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에 잔류하는 대기 오염물질이 전국적으로 정체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 환경부 기준으로 한때 나쁨,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는 나쁨 단계로 무척 높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아침에는 날이 좀 더 추워졌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도까지 뚝 떨어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다행히 하늘은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대체로 구름만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는 구름이 많겠고 아침 기온 서울 1도, 춘천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또 미세먼지가 짙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비 소식은 없습니다. 비 소식이 없어 강원 동해안으로 대기가 더욱 건조해지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겠고 대부분 아침 기온 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미세먼지 농도도 높겠습니다. 전해상에 비 소식도 없고요. 물결도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은 목요일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지나고 난 뒤 금요일에는 대부분 지방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무척 추워질 것으로 보여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